여러분 쉽게 어떤 걸 떠올리시면 되냐면 자석에다가 자석 밑에 깔고 종이 깔고 쇳가루를 딱 뿌리면 어떻게 되죠? 쇳가루에 그 쇳가루들이 그 극에는 밀집돼 있잖아요. 막 당겨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끄트머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성기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퍼져 있잖아요. 그 땅 속에서도 우리들이 주는 비료 성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존재해요. 이 입자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강하게 많이 붙어 있고 점점점 멀어지면 점점 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깥쪽들은 쉽게 뿌리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그 표면에는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하면 내놓게 돼 있어요.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될 듯 말 듯? 시간은 자꾸 가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토양 같은 특성들이 양이온치환 용량이라든지 산성도라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꼭 이제 귀농귀촌을 하시게 되면 어떤 나무를 심든지 과수원을 만들든지 하실 때 또는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실 때에도 이 토양 검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이 토양 검정은 각 지자체에서 다 해줍니다. 시군 기술센터에 가면 토양 검정을 다 해줘요. 그 토양을 갖다 떠가는 방법을 근데 미리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 토양을 떠서는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없고 토양을 뜨는 방법을 갖다가 미리 좀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각 성분들, 토양 산성도부터 시작해서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여러분이 흙을 떠온 토양에 어떤 작물을 심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 작물이 자라기에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줘요.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에요. 이 그림에선 이게 적당하다고 해서 이 기준으로 들어오면 그 성분들은 충분히 있는 거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좀 모자라다는 거고 이 위로 올라가면 좀 과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갔다 오면 써주듯이 처방전이 나와요. 이 토양에는 어떤 비료 성분을 얼마만큼 공급하시오. 이렇게 처방전까지 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지 않고 그 원하는 작물들을 갖다 재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심으면 만약에 어떤 성분이 과하다든지 또는 어떤 성분이 좀 모자라든지 했을 때 식물들이 이제 자라는 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재배는 하실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수준까지는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잠깐 그 수입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아주 큰 실수가 없는 상태에서 재배를 하실 수는 있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 처방전대로 해보시면서 나무나 작물들이 자라는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 처방전대로 했는데 어떤 성분들은 말 그대로 딱 맞는데 어떤 성분이 모자라다든지 어떤 성분은 과하다든지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이 처방전에서 요만큼 모자라다고 할 때는 정확하게 모자란 거다. 또는 이게 모자라다고 했지만 이거는 내 실제로는 좀 과하다든지 적당하다든지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작물을 재배하시면서 스스로 좀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정을 조금씩 해가셔야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대로 하면 큰 실수는 없지만 아주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드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이 기준점이 없으면은
없잖아요. 앵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좌표가 없으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줄여야 될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보고 내 밭에 내 과수원 내 땅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기준을 잡고 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제가 심는 것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묘목을 고를 때 좋은 묘목을 골라야 된다는 거는 뭐 다 누구나 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품종이 정확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 앞부분에서 제가 뭐 그 결실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자가 불합성이니만 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품종을 골랐는데 묘목상에서 살 때 엉뚱한 거 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묘목업계가 아직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수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누군가 과원을 조성했는데 3분의 1이 엉뚱한 게 와서 심겨졌다든지. 근데 과수원은 어떻게 되나요? 금방 모르잖아요. 몇 년이 지나야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건지 틀린 건지를 몇 년이 지나야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품종을 굉장히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묘목상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정확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병해충이 없어야 된다든지 접목부가 좀 이상이 없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접목부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이 과수 묘목을 사시게 되면 그 묘목들은 대부분 접목묘죠. 접목묘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를 사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 비닐이 감겨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죠? 사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보셨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걸 심으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건 이 비닐을 꼭 풀러야 된다.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그냥 심으시는데 저 비닐을 안 벗기고 그냥 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여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른 부분이 자라는 동안에 이 비닐이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여져요. 딱 어떻게 되나요? 조이는 건 딱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뿌리에서 양분과 수분이 흡수돼서 통과되는 이 길목을 좁힌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과 수분의 이동이 원활하지가 않고 특히나 위에서 내려온 양분들의 어떤 이동 통로가 거의 조여지게 돼 있어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비닐은 제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묘목을 봤는데 이미 비닐에서 조여져서 홀쭉한 묘목들이 있는데 그런 묘목들은 불량 묘목, 안 좋은 묘목이기 때문에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쓰지 마셔야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게 그렇고 그다음에 뿌리는 상당히 많이 발달된 것이 당연히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가 없는 것들은 심었을 때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생육이 굉장히 불량해요. 정상적인 생육으로 돌아갈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피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심으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나무를 심을 때에는 구덩이를 파고 심잖아요. 구덩이를 파는데 구덩이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 생육하는 데 유리하지만 무한정 크게 팔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길이의 폭이 한 50cm 정도 우리가 기준을 잡고 판다고 하면 그 묘목을 샀을 때 뿌리가 많은 것이 좋기 때문에 좋은 묘목을 사면 뿌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뿌리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심으실 때 그 뿌리들이 항상 그 구덩이 안에서 굽어지지 않고 잘 펼쳐지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뿌리를 정리를 꼭 잘라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뿌리가 많은 것이 좋다고 해서 자르지 않고 말아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아서 집어주면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뿌리 끝에서 새 뿌리가 나오게 돼 있는데 새 양분이 흡수돼서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뱅뱅 꼬면서 가게 돼 있죠. 직선으로 가야 되는 길을 꼬면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양분과 수분의 이동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물리 법칙이에요. 감고 가고 늦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늦어지고 막히고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서 구덩이에 안착할 수 있는 정도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뿌리가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서 흙을 채우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 안쪽으로 흙이 안 들어가잖아요. 뿌리와 뿌리 사이에 흙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을 채워서 나중에 물을 좀 뜨면은 그 안에가 공간이 생기고 흙하고 접촉이 안 일어나요. 결국 뭐야? 그 양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 물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분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으실 때는 뿌리와 뿌리 사이에 반드시 흙이 꽉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흙을 제거를 많이 해줘야, 흙이라네. 뿌리를 제거를 많이 해서 흙이 골고루 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봄에 화분에서 분갈이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화분 흙 털어내고 나서 뿌리 제거하고 다시 흙 채우잖아요. 그 안에 뿌리만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흙을 채운 다음에는 절대로 밟아줘서는 안 된다. 왜? 다져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밟으라는 얘기는 했지만 다져지기 때문에 밟지 말고,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물을 부어서 물을 따라서 이렇게 채워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밟는 것은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지주 세우는 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는 것이 좋다. 저 지주를 세우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무가 눈이 떠서 할 때 흔들리게 되겠죠. 흔들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밑에 있는 뿌리들이 아직 활짝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나무가. 그러면 새로운 뿌리들, 작은 뿌리들이 났던 것들이 흔들리면서 다 끊어져요. 그래서 나무들이 생육이 굉장히 불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목을 사서 심으셔가지고 2, 3년 안에 굉장히 많이 죽이거든요. 많이 죽입니다. 그 죽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게 흔들리게 돼서 말라 죽던지 약하게 자라서 겨울에 얼어 죽던지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죽여요. 생각보다. 얼어 죽이든지 말려 죽이든지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런 지주를 통해서 꼭 고정을 시켜 주셔야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육이 된다. 이게 나무를 심으실 때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